검버섯 병원에 가서 없애려면 이 비싸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들 집에서 시도하시는 방법이 이 밀가루와 식초를 사실 좀 더 안전하고 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바르는 연고 형태로.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생기는 검버섯,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서 없애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검버섯은 잘못 건드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검버섯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점처럼 생겼는데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살짝 올라와 있는 시커먼 덩어리, 하나둘씩 늘어나는 모습에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곤 하셨죠. 이러한 피부 병변의 정체는 대부분 검버섯인데요.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버섯은 보통 짙은 갈색 또는 검은 빛을 띠며 표면이 두껍고 거칠거칠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피의 각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져 있지만 가장 주된 유발 요인은 노화와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이기 때문에 60대 이후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됩니다. 실제로 자외선 노출이 잦은 부위인 얼굴이나 손등에 주로 발생하고요. 또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도 검버섯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검버섯은 이 얼굴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지만 대부분 서서히 자라고 특별한 통증이나 가려움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점이나 노화 현상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검버섯은 유관적으로 다른 피부 질환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피부암과 혼동되어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74세 노인에게서 20년 동안 검버섯으로 인지되던 병변이 실제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의 초기 단계인 오엠병으로 진단된 사례도 있고요. 2000년 보고된 한 사례에서는 누가 봐도 검버섯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병변이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확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검버섯과 피부암은 육안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더모스코피라 불리는 특수 카메라로 검버섯과 피부암을 구분하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자, 이렇듯 육안으로는 검버섯처럼 보이는 단순한 병변이라도 피부암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변하고 또 출혈이 생기는 병변이 있다면 절대 검버섯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몸에 갑자기 검버섯이 빠르게 번지듯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레서 트렐라 사인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내부 장기의 악성 종양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신호로 알려져 있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평소 없던 검버섯이 갑작스럽게 몸에 여러 개 생겼다면 단순한 피부 노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검버섯이 확실한데 자꾸 거슬려서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워낙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또는 시간적인 문제로 병원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러한 민간요법을 통한 자가치료를 시도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민간요법은 밀가루와 식초를 섞은 팩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검버섯을 화학적으로 녹일 수 있는데 그냥 식초만 바르면 피부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용하여 검버섯 부위에만 식초를 고정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검버섯을 제거했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하기는커녕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식초를 통해 검버섯의 뿌리까지 제거하기는 쉽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 피부에 심한 자극과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버섯을 제거하다가 물집이 잡히고 화상이 생겨 내원한 분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요. 한번 화학적 화상이 생기면 화상을 치료하는 것 자체도 일이지만 회복되고 난 뒤에도 영구적인 색소 침착과 흉터를 남길 수 있어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또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미백 효과가 있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검버섯을 없애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검버섯은 이미 표피의 각질 세포가 두껍게 증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미백 성분으로 사라지지 않고요. 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죠. 알로에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피부 진정 목적일 뿐 검버섯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이 볼타렌, 에멀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주 성분인 디클로페낙은 대표적인 진통 소염 성분으로 원래 관절통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항염작용을 통해 피부 표면의 비정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광성각화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디클로페낙 성분의 검버섯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6년 한 케이스 보고를 통해 제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더마톨로직 세라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30명의 검버섯 환자를 대상으로 디클로페낙 1%개를 하루 2번 8주간 적용한 결과 병변의 평균 면적이 61.7%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감소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명의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디클로페낙 3%개를 하루 2번 2개월간 적용한 결과 환자의 13.3%에서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고 53.4%에서는 병변이 거의 사라졌으며 색깔도 밝아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디클로페낙 성분은 검버섯 치료에 대한 공식 승인은 없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해도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다고 해도 매일 2번씩 최소 2-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하고 사용 중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딱 하나 검버섯 치료에 상용화되었던 연고가 있는데요. 에스카타라 불리던 이 연고는 국내에 출시된 적은 없지만 한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 검버섯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분은 고농도 산화제인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40%로 각질 세포를 직접 파괴하여 검버섯을 치료합니다. FDA 승인을 위한 2건의 무작위 이중 맹검 임상 시험에서 총 9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1명당 4개의 검버섯을 에스카타를 도포하여 치료하였는데요. 약 6%의 환자에서 4개의 검버섯이 모두 제거되었고 약 18% 환자에서 3개의 검버섯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지만 전체적인 제거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죠. 아쉽게도 현재는 제조사의 공급 중단으로 더 이상 유통되고 있진 않고요. 비침습적이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받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의 문제가 있어 실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셀프 치료제는 없고요. 만약 검버섯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피부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단언컨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민간요법을 통해 검버섯을 없앤 사례들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부과 교과서에 실린 검버섯 치료법은 냉동치료, 소파술, 전기소작술, 절제생검, 레이저 치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실제 임상에서 만족도가 높은 치료는 바로 CO2 레이저와 어비움 약을 레이저입니다. CO2 레이저는 1600나노미터 파장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분이 풍부한 피부 표면을 순간적으로 태워버리는데요. 검버섯 병변만을 강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크고 넓은 검버섯까지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어비움 약을 레이저는 CO2 레이저에 비해 수분에 대한 흡수율이 더 높은데요. 그만큼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색소 침착 발생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얇은 병변이나 흉터에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다만 이러한 레이저 치료는 병변이 검버섯인지 확실할 때만 시행 가능한데요. 만약 피부암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레이저로 바로 제거하지 않고 생검이나 조직 검사를 먼저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버섯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이기에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데요. 첫째, 자외선 차단. 검버섯의 원인이 자외선만은 아니지만 자외선은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전반적인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실제로 광노화
노화가 심한 부위에서 검버섯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매일 SPF 30 이상, PA3+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자, 긴 소매 옷,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물리적 차단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둘째, 피부 마찰과 자극 줄이기. 검버섯은 대부분 단일 클론 돌연변이를 가진 각질 세포에서 유래하는데, 이러한 돌연변이는 자외선 외에도 반복적인 마찰이나 자극으로도 유발됩니다. 과도한 필링이나 자극적인 스킨케어, 거친 수건 사용, 얼굴에 꽉 끼는 마스크로 인한 지속적인 마찰은 모두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생활 실천.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뿐 아니라 표피 세포의 손상을 촉진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해 세포를 보호하고 검버섯과 같은 노화성 병변의 발생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녹차,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흡연과 음주 제한. 흡연은 표피 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DNA 수리 능력을 저하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음주 역시 면역 억제와 염증 유발을 통해 피부 종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검버섯은 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심각한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이 초기 진단과 정확한 감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재발을 줄이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꼭 지키도록 하시고요. 만약 이 검버섯을 치료하고 싶다면 꼭 피부과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